네, 오늘도 뉴스 사이킥 하프타임 방송인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자, 선거 막판에 정부 여당에서 이념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했던 발언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해봤는데 다시 또 하려고 그래. 안 된 걸. 스탈린 딸이 30년 전에 위스콘신에 와서 가장 인류가 허비한 것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였다. 이야기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예. 천안함 폭침 관련 이야기하다가 또 반국가 세력 언급했고요. 예.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이념과 사상을 계속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이념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예. 갑자기 이거 총선이 임박했는데 이념 이야기 왜 다시 나오는 걸까요? 아니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그 선거 때만 되면 반국가 세력이 갑자기 국가를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 겁니까? 실체가. 그러니까 어디 있던 분들이 갑자기 네. 선거만 되면 그렇게 반국가 세력이 출몰해가지고 국가를 흔드는지. 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참 저는 안 좋다고 봐요. 뭐냐하면 어떤 반대 세력에 대해서 이념의 딱지를 붙이는 행위 자체가 네. 굉장히 어떤 나라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이 이념으로 어떤 적대적인 정치 세력을 항상 공격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념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뭐냐면 네. 엉터리 제가 이거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좀 찾아봤는데 네.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되면 안 된다. 아.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원전 기술을 사장시켰다. 이념에 매몰된 공무원은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 이렇게 이념에 매몰된 걸 비판하면서 네. 이쪽에서는 이념은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 반국가 세력이 갑자기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인요한 위원장 어제 말씀한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는 전쟁을 치러서라도 이거 섬뜩하면 전쟁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이념에 가장 매몰되게 계셨는 분들이 오히려 그래서요. 이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념에 매몰돼서 어떤 정책을 망친다는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네. 본인들은 이념이 또 중요하다 그래요. 또 갑자기 이념에 매몰을 한 쪽엔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이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자세히 따져보면 이념은 중요한데 내 이념은 중요하고 나랑 어떤 적대적인 세력은 넌 잘못된 이념에 매몰돼 있는 것이야.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이래가지고 근데 어떤 정책적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상대방에서 이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반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그냥 이념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아무도 이념 얘기 안 하거든요. 제가 오늘 봤던 기사 중에 진짜 속상했던 게 무역수지가 대한민국 무역수지가 2017년도에 5위 했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2023년 상반기에 200위를 기록해요. 심지어 북한보다도 낮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역사를 태양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하냐면 상대방이 어떤 정책만 하면 이념에 매몰돼서 무슨 정책을 썼다고 비난을 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상적인 토의가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실용적 논의 원전만 해도 이 원전은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근데 당장은 할 수 없으니까 몇 년까지 미뤄야 되지만 결국은 그린 에너지로 가야 된다든가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네. 한쪽에서는 그 이념에 매몰돼서 쓸데없는 정책을 쓴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되겠죠. 정작 본인들은 또 이념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념에 매몰되면 안 매몰돼 되고. 있어요. 본인들이 보면 이 배치된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요. 또 선거 때만 되면 반국가 세력 얘기 꺼내고 그러니까요. 종북 세력 얘기 꺼내고 궁금한 것이 한국 정치에서 색깔론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말만 하면 너 좌빨이지, 너 뭐 빨갱이지 뭐 해가면서 이런 색깔론 왜 안 사라지는 겁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도 네. 저희 MBC를 그런 식으로 많이 비난들을 네, 깜짝 놀라셨군요. 강경한 어떤 여권의 어떤 분들은 하도 MBC를 무논리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상적인 비판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이념의 딱지를 붙여버리고 네.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 이 어떤 방식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네. 그리고 아무런 상관없는데 그 어떤 그 이념 예를 들어 사회주의란 단어 자체도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주의 정당이 있고 그렇게 어떤 악마 같은 단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사회주의 공산 뭐 이러면서 이념 그것도 그랑 상관없는 갑자기 예, 갑자기 붙이는 네. 갖다 딱지를 딱 붙여놓고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격하려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들어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근데 요새는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이 색깔론이 먹히지 않는다는 게 이것과 관련한 뉴스를 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여권의 종북 현수막 철회 사건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서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말라 이런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걸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의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거 안 걸겠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념이 안 먹힌다는 거죠. 이념 공세가. 맞습니다. 이 현수막 소동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한마디 했는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저는 좀 더 국민들께 더 좋은 말을 내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 좀 더 좋은 말을 내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얘기, 이 얘기가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이 경향신문에서 국민의힘에서 뛰고 있는 서울 지역 후배들의 코멘트를 보도했는데 제발 이념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수도권 유권자들 이념에 관심도 없고 이거 다 표만 날아간다. 주민들은 진짜 그런 발언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여권 후보들이 싫어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걸었다 내렸겠죠. 그렇죠. 이런 우왕좌왕하는 이게 진짜 총선이 임박했는데 이게 뭔가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여러 상황에서 보면 여권이 우세한 지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민생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념 공세가 과거에 먹혔던 어떤 기억 때문에 계속 이런 유혹을 받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구나. 왜냐하면 근데 저는 사람들이 성공했던 기억 때문에 가끔 실패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념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이념 하면서 이거를 선거 재료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도 달라지고 있고.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산 관련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서 그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 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다. 굉장히 억울한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제가 근데 이 하프타임에서고 뭐 이래서 이 어떤 여당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다가도 재료가 너무 요새 부족해요. 네네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재료가 너무 부족해요. 진짜 어떤 좋은 말씀을 드리고 이건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재료가 정말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이분이 지금 신임장 4번 들고 도망가듯이 갔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런데 들어와서 지금 조사도 안 받은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국민들 받아들이기엔 그렇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또다시 소환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벌써 3번째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3번씩이나 빨리 본인을 소환해달라고 이렇게 재촉하는 모습이 되게 흔하진 않아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억울하시면은 핸드폰도 새 핸드폰을 낼 것이 아니라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된 기록이 있는 핸드폰을 내야지 되는 거지. 말과 행동이 맞지가 않아요. 이게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이 주요 피의자들은 항상 억울하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핸드폰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그 사안 자체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약간 본질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니까 뭐냐면 그 신입장도 원본이 아닌 사본을 들고 갔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왜 저렇게 급할까? 당연히 국민들이 갖는 의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과 뭐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면 본질과 상관이 없잖아요. 왜 그때 그렇게 급하게 나갔고 왜 출금 상태인데 대사 임명을 했고 뭐 이런 어떤 부분을 묻고 있는데 다른 말씀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계속 억울하다고 합니다만 계속해서 일정을 급조해서 귀국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3월 25일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있어서 이거 왔다고 했는데 25일에 또 안 열렸어요. 이게 밀려서 3월 28일 바로 내일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화상으로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왜 대면 회의 사례는 드물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 또 외교부가 보도자료 냈어요. 이렇게 지금 이종섭 대사가 굉장히 바쁘다. 6개국 공관장들 만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외교부가 외교장관이 이렇게 개별 접견하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상세히 설명하는 거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례적이니까 무슨 해석이 나오겠습니까? 아, 저거 일부러 만든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례적이니까요. 이 귀국이. 예, 귀국이. 왜냐하면 네. 이 귀국이 대사의 공무를 위해서 귀국한 것이지 공수처의 조사나 이런 건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일들을 기획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이례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화상회의하던 것을 갑자기 직접 대면으로 바꾸고 네. 그 이례와 이례가 겹치니까 사람들은 이게 만들어낸 행사들 아닌가. 네. 왜냐하면 여론에 밀려서 불러드리긴 해야겠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은 자, 오늘 8시 언론아싸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3부에서는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